12번부터는요 우리는 땅에 관련된 용어에 관련된 문제를 보겠습니다. 토지 관련 용어는 한 문제씩 꼭 출제가 되기 때문에 쉽게 빨리 정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땅을 구분할 때 어떻게 구분할 거냐, 첫 번째는 용도를 갖고 구분하는 거죠. 땅의 용도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택지, 농지, 임지가 있다. 택지는 건물 만드는 땅으로, 주, 상, 공으로 건물을 만드는 땅을 택지, 농사 짓는 땅, 농지, 그 다음에 나무 심는 땅, 임지가 있고, 임지는 용재림, 신탈림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죠. 농지와 임지는 도시 외적인 용도이기 때문에 그냥 쉽게 정리를 하시고요. 주로는 부동산은 택지를 중심으로 구분을 하는데, 이 택지, 농지, 임지는 실제 용도를 중심으로 구분된 땅입니다. 그런데 실제 용도는 땅의 필요에 따라 용도가 바뀌어질 수 있죠. 대개는 논이 택지로, 임야가 택지로, 아니면은 임야가 농지로 바꾸게 되는데, 이때 용도가 전환 중에 있을 때 두 가지 용도가 있는데 후보지가 있고 이행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대개 후보지는 대분류 가운데서 용도가 바뀌는 과정에 있다. 여기서 대분류라는 것은 택지, 농지, 임주를 대분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주, 상, 공 이런 것들을 소분류라고 하자 이 말이죠. 그래서 택지, 농지, 임지 사이에서 용도가 변할 때는 후보지고, 대개 용어로 나올 때는 상호간에 이런 표현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분류, 주, 상, 공 사이에서, 전, 답, 과수원 사이에서 용도가 바뀔 때는 이행지인데 대개는 내에서 이런 용어가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후보지는 용도가 바뀔 때 가격을 판단할 때는요, 말하자면 전환 후가 된다는 거. 그리고 후보지라는 것은 바뀌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전환된 이 말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대통령 후보 연상하자고 그랬죠. 대분류가 변하면 후보지다, 이렇게요. 대통령 후보. 그렇지만은 일반적으로 다음 용도를 중심으로 가격이 판단되지만 성숙도가 낮을 때는, 성숙도가 낮다는 것은 전환이 느리다 이 말이죠. 그럴 때는 전환 전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기억을 봅니다. 택지는 주, 상, 공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할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그러면 맞는 말이죠. 그래서 1번 맞는 말. 니은, 획지는 용도상의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2필지 이상의 땅을 말한다 했는데, 자, 획지라는 것은 2필지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필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용도를 중심으로, 가격을 중심으로 구분된 땅을 획지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용도, 가격을 중심으로 한 땅이 두 필지가 될 수도 있고 한 필지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여러 필지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표본지는 공시를 위해서 형성 요인이 같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토지를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렇게 여러 땅 가운데서 선정한 토지를 우리는 표준지라고 합니다. 표본지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공시제도에서 여러 땅 가운데서 우리가 땅의 기준이 된, 가격의 기준이 된 땅을 우리가 찾게 되는데 50만 필지를 고르게 되는데 이 땅을 표준지라고 한다. 이것은 표본지가 아니고 표준지가 된다는 것 기억을 합니다. 리을, 이행지는 택지, 농지, 임지, 상호간에, 이렇게 상호간에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 후보지죠. 만약에 이행지는 내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리을은 틀린 지문이 되겠고, 결과적으로 12번에 맞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3번 문제는 지금 했던 말들을 지문을 읽으면서 이제 복습을 해갑니다. 토지에 건물, 그 밖에 정착물이 없고, 그 다음에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는 땅을 우리는 나지라고 합니다.
A는 낮이가 되겠죠. 낮이 그러면은 건물이 없는 빈터를 우리는 낮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A는 뭐가 된다고요? 낮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상공으로 이용되고 있거나 그 다음에 이용할 목적 조성된 땅은 우리가 택지라고 하죠. 니은은 택지 이렇게요. 그 다음에 용도지역 상호간 이런 말이 나오면 후보지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용도지역 내에서 이런 말이 나오면은 이행지가 되는 거죠. 고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건물이 없는 빈터는 뭐라고 한다? 낮이. 예, 그 다음에 주상공으로 건물을 만들 수 있는 땅은 뭐라고 한다? 택지. 그 다음에 그 택지가 바뀔 때 대통령 후보해서 대분류가 변하는 것은 후보지. 상호간 후보지. 내에서 이행지 이렇게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체크포인트에서 필지 그러면 지번으로 구분된 땅이죠. 그리고 지번으로 했다는 것은 우리가 법률적 소유권 구분하기 위한 땅이라면은 우리가 가격 내지는 용도로 구분된 땅을 획지라고 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필지는 딱 정해진 개념이고 고정된 면적이라고 한다면 획지는 필요에 따라서 면적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필지와 획지는 면적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지만 만약에 필지와 획지가 같을 때는 개별평가하자 이 말이죠. 여기서 개별평가는 물건 한 개를 가격 한 개죠. 땅의 물건 한 개는 필지죠. 필지가 한 개인데 가격 한 개니까 이때는 개별평가 하여야 한다 이 말은 원칙이죠. 그러나 우리가 한 필지가 용도가 구분됐다 해서 필지가 여러 용도로 구분될 때는 구분평가, 그래서 필지가 클 때는 구분평가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 필지가 하나의 용도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획지가 클 때는 일괄평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기억할 때는 필구, 필지가 클 때는 구분, 획지가 클 때는 일괄, 획일 이렇게 기억하고 땅이 한 개라고 할 때는 필지를 갖고 따진다는 거, 여러 필지가 들어갔다 일괄, 한 필지를 나눴다 구분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14번 문제 봅니다. 이제는 건부지와 낮이 이야기죠. 건물과 관련된 말인데 우리가 낮이 그러면 건물이 없는 빈 땅을 말하고요. 사법상의 권리가 없다 이런 개념도 들어가요. 여기서 사법상의 권리가 없다는 것은 땅이 다른 사람한테 저당 같은 것이 안 잡혔다. 우리가 흔히들 깨끗한 땅이다 이런 말을 하죠. 해서 건물이 없는 빈터인데 이 건물이 없는 빈터는요. 우리가 땅의 가격만 따진다면은 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성이 높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시장성 그러면 매매 가능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 매매 가능성이 높은 땅이기 때문에 땅 가격의 상한선이 되는 거다 이렇게 기억하고요. 만약에 땅 위에 건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럴 때 건물은 없다고 보고 땅만 가격을 구할 때를 우리는 독립평가라고 합니다. 자, 우리 표준지에서 전국에 있는 땅 가운데서 50만 필지를 표준이 된 땅을 골랐어요. 땅의 가격을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땅 위에 건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건물을 없다는 조건을 달고 땅만 독립적으로 평가한다 이런 말을 해요. 그 말을 나지상정 그럽니다. 표준지는 독립평가다 이런 말 기억합니다. 건물이 없는 빈터 거기에 대해서 건물로 들어갔다 그러면 건부지 이렇게 기억하고요. 그런데 건물로 들어가면은 일반적으로 건물이 없는 빈터가 아까 나지가 상한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용도로 제한을 받기 때문에 건부감가가 일반적이다. 그러면 건부감가라는 것은 건부지역 가격이 나지 가격보다 감가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얼만큼 감가한다고요? 철거비만큼 감가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예외적으로 건부증가 해가지고 건부지역 가격이 나지 가격보다 높다 해갖고 그린벨트 안에 있는 우리 그 그린벨트 안에 우리 음식점 이 땅
만약에 있다면은 엄청 비싼 땅이라 해서 이거는 그린벨트 안에 있는 건물은 건부 증가하고 예외적이다 기억을 합니다. 자, 14번 문제 보죠. 1. 낮이란 지상에 건물 정착물이 없는 토지다. 맞는 말. 2번 낮이는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 맞는 말. 3번 건부지의 가격은 건부 감가에 의해 낮이보다 낮게가 되는 거죠. 해서 3번이 틀린 지문입니다. 얼만큼 낮게라고요? 철거비만큼 낮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4번 건부지는 지상의 건물로 있어서 사용 수익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건부지는 낮이보다 가격이 낮다 이 말이죠. 5번 건부지는 만약에 최이호 이용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건물과 땅이 어울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낮이에 비해서 그만큼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기대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고로 14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땅에 관련된 용어를 정리를 해가면서 찾아갑니다. 낮이는 필지 중 건축물을 제하고 남은 부분의 토지를 말한다. 우리가 낮이는 아예 건물이 없는 빈터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건물이 있고 남은 여백을 우리는 공지라고 하는 거죠. 낮이가 아니고 뭐라고 한다? 공지. 그래서 기억은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니은 부지는 일정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바닥 토지를 말하며 하천, 도로 등의 바닥 토지에 사용되는 포괄적 용어다. 자, 우리는 부지 그러면 모든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가장 넓은 땅을 부지라고 하는 거죠. 그 부지 가운데 건물로 들어간 것이 택지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넓은 개념은 부지, 그 안에 건물로 들어간 것은 택지가 있고 택지 가운데 지목이 대인 것을 대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 개의 땅의 포함 관계는 가장 넓은 땅은 부지, 그 안에 택지 안에 대가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니은은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맹지는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연결되지 않는 한 필지의 토지를 말한다 해갖고 맞는 말입니다. 맹지는 길이 없는 땅을 말하고요. 이때 맹지는 논이라든가 밭으로 길이 없는 땅을 맹지라고 합니다. 단 우리가 택지 가운데서 길이 있기는 있는데 좁은 길로 연결됐으면 자루대 대 해갖고 이제 우리 한자가 좀 차이가 납니다. 대지라고도 한다는 것도 기억을 합니다. 맹지는 길이 없다. 그 다음에 리을 필지는 하나의 지번이 붙은 땅이다. 맞는 거죠. 필지, 지번. 그 다음에 획지, 가격, 용도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음 후보지는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 조건에 따라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 수준 그랬어요. 가격 수준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 획지가 되는 거죠. 예. 후보지는요 주, 상, 공 이렇게 택지, 농지, 임지, 대통령 후보 해갖고 대분류가 상호간에 구분된 땅 용도 전환 중에 있다. 그런 후보지. 주, 상, 공 사이에서 내에서 용도가 바뀌는 과정에 있다. 그러면 이행지 해서 미음은 후보지가 아니고 뭐가 됩니까? 획지가 되겠죠. 해서 정답은 니은, 디귿, 니을이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6번 문제 봅니다. 첫 번째, 공지는 지력 회복을 위해서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땅을 말한다. 공지 그러면 뭡니까? 건물로 여백으로 남은 땅이죠. 건물과 관련시켜서 건물이 없는 빈터는 낮이, 그 건물 여백으로 있는 것은 공지, 건물로 들어갔다 건부지 이렇게 하는 거죠. 해서 첫 번째 것은 틀린 말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지력 회복을 위해서 쉬는 땅을 우리는 휴한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휴한지. 휴한지 관련시켜서 공한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휴지가 있어요. 이 세 개 용어가 있는데 이 세 개는 놀린다는 개념에서
지력 회복을 위해서 쉰다 그러면 휴한지라고 하고요. 공한지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 반드시 지가 상승을 기다린다 이런 말이 나와요. 지가 상승을 기다린다 이런 말이 나오면은 공한지. 그 다음에 유휴지 그러면 당신은 휴지야, 유는 휴지야 해가지고는요 그냥 막 놀린다, 바람직하지 못하게 놀린다 이런 단어가 나오면 유휴지. 다시요. 생산을 위해서 쉰다 그러면 휴한지. 지가 상승을 기다린다 공한지. 막 놀린다 그러면 유휴지. 세 개 구분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맹지는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와 접하고 있지 않는 땅을 말한다. 맞는 거죠? 그래서 길이 없는 땅은 맹지. 있기는 있는데 좁은 길로 연결됐다. 자루대, 대지 이렇게요. 세 번째, 획지는 하나의 집원. 집원 그러면 필지죠. 집원 그럼 뭐라고 한다? 필지죠. 그래서 획지는 무슨 단어가 나와야 돼요? 가격, 용도 이런 말이 나와야 되죠.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후보지는 임지, 농지, 택지 상호간에 나왔네요. 후보지 맞는 말. 내에서 그러면 이행지. 그래서 네 번째는 맞는 말. 그 다음에 필지는 소유권이 인정되지만 활용 실익이 없거나 적은 땅을 말한다 했는데 바로 이런 땅은 우리는 법지라고 하는 거죠. 예, 법지는 소유권이 인정되는데 실익이 없거나 적은 땅을 말합니다. 필지는 지번으로 된 땅이죠. 그래서 법과 관련시켜서 법지와 대비되는 단어가 빈지가 있는데 법지는 법만 있다. 근데 실익이 없다. 근데 빈지는 법이 비었다. 예, 그러나 실익이 있다. 해변에 있는 땅입니다. 바다와 육지가 꽉 찬 거, 물이 꽉 차는 걸 만조라고 하고 그 만조와 그 다음에 육지 사이에 비어있는 땅을 빈지라고 한다면은 경사진 땅은 법지다 해갖고 법지는 맞는 용어가 되죠. 그러면 맞는 것은요 맹지 맞고요, 후보지 맞고요, 법지 맞고 해서 세 개가 되겠습니다.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부지는 건부지 등 용도를 제하고 남은 토지로 건폐율 등의 제한으로 인해서 비어둔 땅을 부지라고 한다. 자, 우리가 부지 그러면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땅이고 가장 넓은 개념 부지 밑에 택지, 예, 택지 밑에 뭐가 대가 있다고 그랬죠. 해서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그러면 비어있는 땅은 뭐라고 합니까? 공지해야 되겠죠. 우리가 건물이 없다 그러면 나지. 건물이 있는데 여백으로 비어있는 땅은 공지. 건물로 들어갔다 건부지. 예. 그 다음에 2번 대지는 등기 법령에서 정한 하나의 등록 단위로 표시된 토지를 말한다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등기법에서 지적법에서 등록 단위는 필지가 되는 거죠. 지번으로 구분된 때고 그 다음에 여기서 대지는 지목이 대인 걸 말합니다. 우리가 지적법에서 지목이 28개 지목이 있는데 그 가운데 지목이 대인 것을 뭐라고 한다? 대지 그럽니다. 지목이 대 해서 2번은 이 등록 단위로 된 것은 필지해야 됩니다. 틀린 지문입니다. 3번 빈지는 소유권이 인정되는 전답이 있으나 집안이 절토되어 무너진 땅. 우리가 무너진 땅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포락지라고 하는 거죠. 하천으로 변한 땅은 뭐라고 한다? 포락지 해야 되겠죠. 빈지는 해안에 있는 땅을 우리는 빈지라고 했어요. 법만 있다 법지, 법도 없다 빈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포락지는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를 말한다. 이게 뭐죠? 이게 빈지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3번과 4번은 바꿔놨죠. 우리가 무너진 땅은 뭐라고 한다? 포락지. 그 다음에 바다와 육지 사이에 있는 땅은 빈지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 다음 5번 소지는 개발되기 이전에 자연 상태의 땅을 말한다 해서 5번이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원지라고도 하고 자연 상태의 땅을 우리는 소지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땅에 관련된 용어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땅이라는 것은 용도 입장에서
택지, 농지, 임지, 후보지, 이행지, 대통령 후보 해갖고 상호 간에 이렇게 되면은 후보지, 내에서 그러면 이행지. 그 다음에 우리가 지번으로 됐다 필지, 가격으로 됐다 획지, 필구, 획일. 필지가 크면 구분, 획지가 크면 일괄. 이렇게 건물과 관련시켜서 나지, 공지, 건부지. 건물이 없는 빈터, 나지. 여백, 공지. 건물로 들어갔다 건부지. 건부 감가, 건부 증가. 일반적으로 건부 감가가 일반적인데 철거비만큼 감가한다, 이렇게 기억하는 거죠. 예외적으로 건부 증가다. 그린벨트 안에 있는 건물이다, 이렇게요. 길이 없다 맹지. 있기는 있는데 좁은 길로 있다 자르되 대지. 법만 있다 법지. 법도 없다 빈지. 놀린다 해갖고 막 놀린다 유휴지. 그 다음에 지력 생산을 위해서 쉰다 그러면 휴한지. 집가 상승 그러면 공한지. 자,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한 다음에 무너진 땅은 포락지. 고압선 아래 땅은 선하지. 그 다음에 지목이 대인 것은 대지. 그리고 자연 상태의 땅은 소지. 이런 개념으로 용어를 정리를 하는 겁니다. 대개 부동산의 분류는요, 토지의 분류가 대부분인데 1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주택의 유형에 관련 설명이 우리가 지금까지 3번 출제가 됐어요.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닌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2차까지 하시는 분은 쉽게 잘 하시는 분인데 1차만 하시는 분은 조금 용어가 생소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택을 밑에 체크 포인트를 보면은 단독과 공동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단독 중에서 우리가 3개 용어를 특히 구분하시면 됩니다. 다중, 그 다음에 다가구, 그 다음에 다세대. 이 3개 용어를 구분하고 기억할 때는 다중에서 중, 다가구에서 가, 다세대에서 세 해갖고 중가세 해갖고는요, 저는 다중은 33 이렇게요, 다가구는 36 이렇게요, 다세대는 46 이렇게 기억을 해보세요. 다시요. 중가세에서 중은 다중, 가는 다가구, 그 다음에 다세대는 뭐라고 하는가? 여기는 공동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중은 33, 3계층과 330 밑에, 다가구는 36, 3계층 밑에 660 밑에, 그 다음에 다세대는 46, 4계층과 660. 그래가지고 중가세, 다중, 다가구, 다세대 이렇게 3개를 구분하시면은 우리 주택 유형 관련 문제는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자, 지문을 보죠. 1번 연립은요, 주택으로 쓰이는 것이, 자, 연립은 얼마냐면은요 660 이하. 이거는 틀린 말이죠. 아까 660 초과가 연립입니다. 그리고 4계층 이하, 바로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연립은 660 초과가 된다는 거. 이하는 어디입니까? 다세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다가구, 3계층 이하다, 그리고 330이다, 이런 말 나오면 다가구가 아니고 다중이죠. 다중이죠.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다가구는 공동이 아니라 뭐가 됩니까? 단독이죠. 해서 2번은 틀렸다. 33 그러면은 뭐라고 한다? 다중. 그 다음에 3번 다세대는요, 아까 33은 다중, 그 다음에 가, 36은 다가구, 그 다음에 뭡니까? 다세대는 46이죠. 그러니까 다세대는 330이 아니고 660, 660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5계층 이하가 아니고 4계층이죠. 그래서 다세대는 46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4번도 틀렸습니다. 여기도 틀렸고 여기도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가서 다중 했네요. 다중은 33이죠. 가장 중가세에서 가장 낮은 거 중가세, 다중은 33, 3계층이면서 330. 그래서 4번이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 중가세에서 다중은 33, 다가구는 36, 다세대는 46 이렇게 기억을 해봅니다. 5번에 가서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입니다. 350세대가 아니고 300세대 미만의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 주택, 원룸형 주택 등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해서 18번은 3개만 기억을 하시면은 나머지는 쉽게 정리가 되는데, 특별히 중과세 33, 36, 46 이렇게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주택에 관련 유형 정리했어요.